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초야는 너무 예뻤고 임신한 태영과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승희의 모습은 진짜 완벽했는데요. 태영이 1회 첫 장면에 입은 그 빨간색 한복을 입고 나온 순간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옥시부인전 15회 예고는 역대급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의금부에 잡혀간 태영이가 노비 구덕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태영은 소의 노비가 되어 그녀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사실 1회 첫 장면이 태영이 잡혀가는 장면이었기에 이 장면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언제나의 태영이처럼 항상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시 구더기로 돌아가는 모습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온 걸 환영해 구더가라니요. 진짜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15회 예고편을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더기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힌트는 조사가 다 끝난 마당에 새로운 증자라니 라고 말한 의금부 허종문의 목소리와 15회 예고편 26초에 막심이가 뭔가를 보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럼 태영이가 노비 구덕이라고 주장하는 박준기의 증자에 대항해 태영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에 대해서 톱어볼게요. 먼저 14회 리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허순에 의해 노예가 비싼 약재로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영은 청순 사람들에게 무료로 노예를 나눠줬습니다. 거기다가 태영은 승희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노예를 거래해 성금까지 받아와 청소년 사람들이 빚을 갚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승희가 사람들이 시름을 잊고 웃는 모습을 보니 예인을 할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꼈다며 이제서야 부인과 일심동체가 된 것 같다는 말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진짜 두 사람의 초야는 기승전결이 완벽했던 것 같아요. 태영이 왜 사람들을 돕는지 이해하게 된 승희와 태영의 한입을 제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태영에게 들은 적은 없지만 알고 있다는 승희의 대사, 그리고 희망과 사랑의 상징 같았던 반딧불이의 등장. 도끼와 막시미를 위해서는 일부러 반딧불이를 날려줘야 했었는데 승희와 같은 연출 취향을 가진 제작진 덕분에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 없이 반딧불이까지 날아와 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박준기의 충신인 솔개가 노예 경작지의 주인이라고 나서며 청소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진짜 작가님은 천재인가 봐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성규진 현감님이 등장하다니요. 태영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김씨의 할머니가 싸워서 지켜낸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성규진이 필사에 놓았던 관아의 판결문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성규진이 판결문들이 화재로 소실될 것을 걱정하여 필사의 집에 보관해두고 있었다는 거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노예 경작지의 땅 주인이 김씨 할머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던 솔개가 바로 승복을 하자 승희는 김낙수의 범법 행위와 직권을 남용하여 죄 없는 백성들을 형벌한 죄를 고발하며 하직은 물론 장 100대에 처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승희의 복수는 나의 것 진짜 너무 짜릿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김낙수가 옥태영이 구덕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었는데 끌려가면서 태영의 얼굴을 보고는 구덕이가 낫으로 어미의 복수를 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자신이 노비 구덕이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한편 김낙수가 사망하자 소엔의 노비들은 구덕이가 우리 대신 복수해준 거라며 기뻐했고 김소애는 박준기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냐며 발악을 했습니다. 이에 박준기는 자네 애비가 자초한 일이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옥태영 때문에 노예를 놓쳐 손해본 일을 더 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박준기는 옥태영을 쳐낼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임신을 한 태영이 승희와 행복한 삶을 사려 하는 순간 의금부에서는 노비 구덕이와 송서인을 체포하러 왔죠. 소혜가 박준기에게 왜 증자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냐고 했잖아요. 전 그 증자라는 게 정확하게는 증인이고 주막에 불이 나서 진짜 옥태영과 오필승을 죽였던 그 산적들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당시 산적들은 구덕이가 진실을 밝힘으로써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산적이 한 명 있었고 박준기가 사람을 시켜 주막 화재 사건을 조사하다가 살아남은 산적 한 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의 옥태영이 진짜 옥태영이 아니라 주막에서 일하던 구덕이었다는 것을 증언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금부의 허종무는 화적대가 들어 모두 사망하자 옥태영 행세를 하기로 결심하고 청수연으로와 9년간 옥태영인 척 행세를 한 것이냐고 치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의금부로 잡혀와 종사 간의 끈질긴 치조에도 가짜임을 부인했는데요. 여기서 태영이가 구덕이임을 인정하는 순간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니까 태영이가 구덕이임을 부정하는 것은 태영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죠. 또한 태영이 송서인을 만석이와 함께 도망가게 한 것 또한 송서인이 잡히지 않아야만 자신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15회 예고편을 보면 승희는 태영과의 약속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으나 의금부에서는 승희의 뒤를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전 이 과정에서 성윤겸이 나타나 승희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울 것 같아요. 성윤겸은 12회에 삿갓을 쓰고 나타나 승희와 태영이 부부로 함께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었습니다. 성윤겸이 결말에 다시 등장하여 태영과 승희를 돕지 않을 거라면 삿갓을 쓴 남자가 13회에 나올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성윤겸은 무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승희와 만석이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후 성윤겸은 천승희를 도망가게 한 후 자신이 의금부로 잡혀가서 허종문을 만날 것 같아요. 송서인이 옥태영의 가짜 남편 행세를 했다라는 제목으로 잡혀온 것이기에 성윤겸은 자신이 지금까지 쭉 태영과 함께한 성윤겸이라는 걸 증명하겠죠. 특히 허종문은 과거 성규진 형관과 알던 사이였기에 성윤겸이 자신의 아버지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성윤겸은 진짜 성윤겸이 맞다고 판단하여 송서인의 죄는 무죄 처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15회 예고를 보면 옥에 갇혀있는 태영이가 승희의 관자 한 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관자는 원래 승희가 갖고 있다가 만석이에게 맡겼다가 다시 승희가 갖고 있는 건데 두 개 중 한 개를 태영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승희가 안전하게 도망을 간 이후 어떻게든 태영을 구하고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리겠다는 의미를 담아 승희가 성윤겸을 통해 태영에게 관자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한편 종사관은 태영에게 너의 모든 말은 내게 신뢰를 잃었다며 태영을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사를 끝내고 노비구덕은 죄인을 해하고 도망친 죄, 양반인 옥태영 행세를 한 죄가 명백하다고 판결 내리며 태영을 소의 집으로 보내버렸는데요. 그렇게 모든 게 다 끝난 순간에 허종무는 새로운 증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 그게 바로 청나라에서 진짜 옥태영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옥태영은 아버지 옥필승이 청나라 사신단의 부사로 역임하면서 어렸을 때 함께 청나라로 갔다가 9년 전에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태영이 성인이 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조선에는 없었죠. 하지만 청나라에서 옥필승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옥필승의 여식인 옥태영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전 청나라에 갔던 성윤겸이 자신의 대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짜 옥태영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진짜 옥태영에게 도움을 받았던 조선인들이 성윤겸의 도움으로 조선에 돌아오게 되면서 진짜 옥태영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구덕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준 성윤겸을 위해 10여 년 전 청나라에 있었던 옥필승의 여식 옥태영은 지금 저 얼굴이 맞으며 자신이 청나라에서 옥태영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태영과 승희의 주변을 맴돌던 삿갓남 성윤겸은 태영이 의금부로 끌려가자 막심과 끝동이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막심이가 누군가를 보고 놀라는 15회 예고편 장면이 성윤겸을 보고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성윤겸은 끝동이에게 옥태영의 외지부를 맡아줄 것을 청하며 청나라에서 데려온 가짜 증인들을 소개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성윤겸이 이 정도 도움도 안 준다면 진짜 자기 동생 키워주고 장원 급제까지 하게 만든 아내에 대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태영이가 소혜의 집으로 끌려가 집에 온 걸 환영해 굳어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 옥태영이라고 증언을 해주면서 의금부에서는 사람을 보내 급히 옥태영을 풀어주라고 지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혜는 눈앞에서 구더기를 또 놓치게 되는 거죠. 이후 송윤겸은 또 조용히 사라지면서 승희가 태영의 서방으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닷가 보이는 집으로 가서 예쁜 아기와 함께 말이죠. 한편 박준기와 자상의 죄도 낱낱이 밝혀질 텐데요. 박준기는 금강 사건, 연료문 사건, 만수삼 사건의 배후로 그동안 백성들을 수탈하며 부와 권력을 취해왔습니다. 허종문도 박준기가 모든 사건의 배우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준기는 이충일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았고 오달성과 지행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박준기와 자상은 이충일과 홍씨 부인이 나서서 증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홍씨 부인은 적일 땐 정말 밉상이었는데 내 편이 되니까 너무 사이다이지 않나요? 첩년이 미쳤다는 말을 그 첩년 아버지랑 남편이 다 있는 곳에서 하는 이 기계, 진짜 실컷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실수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저 기술. 홍씨 부인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으니까 홍씨 부인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